재판정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의 모습이 약 2달 만에 다시 공개됐습니다. 서중조사 전 한해서 재판 중개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재판 중개를 허가한다. 네, 피고인 입정하시라고 하시죠. 예, 일단 착석해 주시고요. 검은 뿔테 안경에 마스크를 끼고 머리를 푼 채 등장한 김건희 씨. 변호사와 대화하는 모습도 포착되는데요. 재판 중엔 고개를 숙이고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계 때문에 편견을 갖지 말아달라. 같은 시각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건희 씨 오빠의 최후 진술입니다. 김건희 여사 물건들 왜 본인 장모 집으로 옮겨놨습니까? 같은 날 오빠는 구속기로에 섰고 동생은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법원이 김건희 씨 공판을 일부 중개 허용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입장하는 장면 정도만, 그러니까 본 공판이 시작하기 전까지만 짧게 허용이 됐고요. 오늘은 그래도 앞부분 서증 조사 전까지는 역시 뭐 길진 않지만 공개가 돼서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신영 의원님,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재판이 중계되는 건 처음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 주목하셨습니까? 예, 거의 한 달여 만에 처음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는 김건희 여사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더라고요. 예. 뭔가 여성들이 헤어를 바꿀 때는 뭔가 신경의 변화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은 포니테일로 묶다가 이제는 풀르고 나오셨는데 꾸미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얼굴을 최대한 가리기 위해서 뿔테 안경 그리고 마스크를 낀 모습도 보이고요. 특히 이제 2주 후면은 11.3 계엄이 1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거든요. 예. 날씨가 쌀쌀해졌고 그러면서 따뜻한 그런 두꺼운 조끼, 코트 입고 나온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얼굴은 상당히 상기된 그런 약간은 인상을 쓰는 그런 표정으로 앞에 그리고 아래를 쳐다보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언론에 그런 공개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회피를 하려는 모습이 아닌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간접적인 사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도 그 장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웅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기 때문에요. 몸에 많이 입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고 머리 스타일을 뭐 본인이 예전처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 자신이 하는 모습대로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어떤가 싶고요. 표정 같은 경우는 마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표정 변화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인상을 쓰거나 그러다기보다는 어떤 재판정 앞에서 법정 안에서 본인이 최소한 어떻게 보면 겸허한 자세로 그런 자세로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 무언가 김건희 씨가 옆에 변호인에게 의견을 뭐 전달한 것 같은데 변호인이 약간 손짓을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뭐 비동의하는 그런 제스처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뭐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오전에 김건희 씨가 출석한 법정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그런데 이게 특검법 개정으로 재판 중개 조항이 신설돼서 오늘 중개가 가능한데 서증조사 전까지만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를 두고 그래도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총리처럼 좀 충분히 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많이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건 딱 5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많이 아쉬워요. 왜냐하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무엇보다도 도이치 주가 조작, 뭐 공천 개입, 통일교 청탁, 뭐 삼부토건, 양평땅, 관저, 뭐 최근에 또 김기현 전 대표가 당선되는 과정에서 또 백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 국민들의 뭐 주목도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알 권리 차원에서 도대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국민들이 보고 싶다. 그리고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지 않냐라고 이제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개를 하는 것을 결정을 했는데 실제 그 신문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나름대로는 뭐 이게 공익 목적의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피고인의 명예나 무죄 추정도 또 원칙적으로는 보호돼야 된다라고 하는 명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앞부분만 좀 짧게 보도한 것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지점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뭐 서증조사 하면서
어떤 서면 자료에 개인정보 같은 게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근거로 일단은 서중조사 전까지만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인의 본 공판 모습이 중계가 됐습니다. 이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초유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전례가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재판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 이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전례를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증조사라고 하는 거는 재판부에 제출된 각종 서류들을 모두 다 확인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재판부가 질문하는 건데 김 여사 같은 경우는 혐의 과정에서 많은 제3자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정보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심지어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타인의 명예라든지 무죄추정 원칙이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는 최소 공개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국민의 알 권리와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 기본권이 서로 충돌했었을 때 어느 기본권이 더 우위에 있는지 그 판단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헌법 전문가들조차도 어떤 기본권이 더 위에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재판 공개는 재판부가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이제 뭐 서중조사 끝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재판이 공판 과정에서 벌어지는 변호인 측과 검사 측의 특검 측의 공방이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추후에는 재판부에서도 좀 추가적으로 또 공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하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중조사가 오늘 대부분 마무리가 되면 뭐 다음 공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증인이 또 중요한 증인이 나오면 그 증인 신문을 하는 모습은 좀 더 시간을 충분히 갖고 녹화 중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쟁점들이 다뤄졌는지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이치, 또 명태균, 통일교, 건진법사 관련해서 서증 조사가 진행이 됐고 또 되고 있습니다. 특히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는 특검이요, 이른바 황금폰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적극적으로 명태균 씨에게 자료를 요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신영 의원님, 오늘 카톡 대화 내용도 나왔고요. 명태균 씨의 진술도 제시가 됐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실제로 뭐 여론조사의 대가로서 공천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니냐. 명태균 게이트의 중심 내용은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많은 카톡 내용에 김건희 씨와 그리고 명태균 씨의 그런 대화 내용에서 상당히 명태균 씨를 의존하고 있었던 뭔가 신뢰 그리고 충성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대선에서 사실은 명태균 씨의 그런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증거로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강혜영 씨가 81차례 무상 제공을 했다라는 증언도 있고 실제로 그 윤석열 후보를 1위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 조작했다라는 그런 대화 내용들도 근거로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81차례 2억 7천여만 원의 그런 여론조사를 무상 대납한 것 아니냐. 그리고 사실은 명태균 씨가 그런 여론조사 비용 받겠다라고 하면서 비행기 타고 갔었는데 못 받아왔고 실제로는 500만 원만 받아왔고 그랬던 여러 가지 기존의 데이터들이랑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가성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서의 그런 부분을 검토가 될 것이라고 보이고 김영선 의원의 공천 개입 이런 부분까지도 김건희 씨가 어떻게 또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오늘의 그런 증거, 서증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재판부가 이 김건희 씨의 그런 역할 그리고 개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특검 측의 주장에 반면에 김건희 씨 측은 이 명태균 게이트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계속 주장을 펼쳤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게 명태균의 소소한 행동 때문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를 개, 돼지로 호도하는 방식이니까 조심해달라 이렇게 반격을 했거든요. 김영희 의원님 듣고 뭐 김경희 의원 또 의견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우선 저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는 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이제 명태균 씨에 대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도는 분명히 보이는 거거든요. 이유는 당연한 게 명태균 씨가 처음 등장했을 때보다 그 진술이 어느 정도 오염됐기도 했고 실제로 명태균 씨가 허장허세가 있다는 걸 이제 충분히 공감되기 때문에 그런 의도적으로 저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런 식으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선택받은 것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거라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김 여사 측은 어쨌든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지금 재판에 임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저희 모든 국민들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는 조금 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누려야지 저런 식의 가격한 발언을 하게 된다면 더 반감만 살 거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죄송합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명태균 씨가 뭐 전달한 그 여론조사의 가치, 그 가치가 어떤 의미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공천을 받는 데 있어서 그분이 전혀 어떤 자격이 없는 분이 아니라 이른바 4선 국회의원을 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경남 거창 출신인데다가 2018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7년부터 경남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그 국회의원 선거도 도전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전화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김영선이가 경선 때부터 열심히 했으니까 이거 주라고 하는데 말이 많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어떤 대가를 받아서 이걸 해주는 게 아니라 명태균 씨라는 그 존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종의 정치 브로커라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본다면 여하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 이런 관계 속에서 분명히 본인이 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라는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받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밝혀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일종의 여론조사를 준 것이 일종의 대가성이 있고 대통령이 그거를 충분히 인식한 상황에서 여론조사의 대가로서 공천을 줬는지가 중요한데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입장에서 뭐가 아쉬워서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집착을 하고 그게 일종의 대가라고 생각을 해서 좋겠습니까? 그 일련의 상황에서 분명히 역할이 있었고 어떤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의 경선과 본선에서 열심히 한 사람이고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정무적인 판단을 했는데 지금 특검은 그게 대가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퉈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예, 이동학 의원께 이거 의견 여쭤볼게요. 네. 김건희 씨 측이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게 명태균 씨의 소소한 행동 때문이라고 보는 건 국민 전체를 개돼지로 호도하는 방식이다. 일단 명태균 씨의 그 의혹을 소소한 행동이라고 한 건 애써 어떤 역할을 축소하려는 그런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소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뭔가 허언을 한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일을 좀 부풀려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메신저를 공격해서 실제로 그 신뢰성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본인의 스피커도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대국민 거짓말했던 것들이 워낙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방송이나 혹은 뭐 언론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명태균 씨가 훨씬 더 명쾌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안, 공천과 관련된 사안은 이미 녹취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명태균 씨의 주장만 나왔을 때는 저희들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설마. 그런데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의 녹취가 그냥 나와버렸고요. 그 이후에 설마 대통령의 녹취까지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의 녹취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 녹취가 나오는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2023년도에 기자와의 대화를 대통령이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자기는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뭐 알 수조차 없는데 내가 어떻게 공관위원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 공천을 주라 마냐 얘기를 하냐라고 대국민 앞에 거짓말을 했죠. 근데 저 녹취에서는 분명하게 공관위원장이 윤상현이다. 이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대통령 부부가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명태균 씨로부터 뭔가 이런 이 공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애써 그것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나 객관적 증거들이 가리키고 있는 바가 너무나 명확해서 저런 것들은 빠져나가기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짧게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공천에 대한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겠죠. 근데 이거 대선에 대한 성격 규정입니다. 명태균 씨의 역할이 국민이 그 당시에 선택했던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공정과 상식이란 그 담론 속에서 그런 사람들의 열망을 담아낼 수 있는 쉽게 깨지지 않는 질그릇 같은 존재가 누구냐. 그때 조국과 대척점에 있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봤던 거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그 이념에 경도된 예를 들어서 28번, 29번에 이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그 부작용 그런 여러 가지가 된 겁니다. 그런 것을 한 명의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게 대선에서 이겼다. 이거는 너무 과한 해석이다. 그런 지적입니다. 근데 저도 물론, 짧게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국민 전체를 개돼지로 호도하는 방식이 조심해달라. 사실 윤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를 뽑았던 2번을 찍었던 많은 국민들이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얼마나 후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원망을 하고 있는데 국민을 다시 개돼지로 표현하는 그런 워딩이 김건희 측에서 또 나왔다는 거는 이 윤석열을 지지했던 많은 후회했던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물론 이 명태균 게이트 자체에 대해서 뭐 대선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느냐를 떠나서 너무 부당한 여론조사 제공과 그의 대가에 대한 어떤 후과가 있었느냐 이런 것을 좀 밝히는 게 재판부 입장에서는 핵심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김건희 씨가 입장하는 모습 다시 한번 좀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영 의원께 이 질문 드릴게요. 보석 신문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김건희 씨 측은 풀어달라고 한 거거든요. 지금 장면 물론 짧지만 지금 건강 상태 어떻다고 좀 추정하십니까?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아주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건강 상태가 어떤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 근데 지금 법정에서 뭐 10시 20분부터 출정해서 오후 시간에 어지럼증 호소하면서 뭐 이렇게 퇴정을 하고 예. 이것에 기대서 사실 재판을 계속 임해라라는 그런 지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오늘 좀 작정하고 나온 것 같긴 합니다. 건강 이상에 대해서 보석으로 풀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단서들, 근거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재판장에 어필하는 아무래도 오늘 공개되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관심이 있었을 것인데요. 실제로 김건희 씨의 건강 상태는 평소에 그 교도소에서의 건강 담당하는 의사들이 알 겁니다. 혈압, 맥박, 체중 이런 지표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실제로 그리고 얼마나 식사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운동 시간에 운동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 평소에 변호인 접견할 때 말을 얼마나 활동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교도관들과의 뭔가 이렇게 대화에 있어서의 이런 톤이나 이런 것들 다 보기 때문에요.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는 예단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씨가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이미 교도소나 아니면 담당 의사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보석에서 참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어지럽다고 호소하고 그런 것들은 주관적인 어떻게 보면은 악용될 소지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긴 하거든요. 그런 걸로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주일 전에 김건희 씨에 대한 보석 신문이 있었는데 아직 결과는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뭐 오늘도 나올 수 있고요.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는 대로 또 여러분께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팀이 3차 수사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에 넘긴 사람만 2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사를 해야 할 의혹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김윤영 의원님, 이제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근데 이 시간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민중기 특검, 즉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시간이 없어졌는지 저희가 돌이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우선 민중기 특검 본인이 주가 조작,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는, 주가를 매매했다는 의혹을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 더 나가서 특검부가 2명 교체됐고 그 교체된 사유는 역시 특검과 관련돼서 피의자와 술자리 동석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실제로 양평 공무원 같은 경우는 강압 수사에 의해서 자살했는 걸로 지금 거의 뭐 자살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일으켰던 거는 민중기 특검 본인들입니다. 특검이 저희가 흔히 볼 때 뭐 단순하게 무임금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은 장관급 대우를 받고 하루에 3, 4천만 원씩 국민의 혈세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더 속력을 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관계자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특검이 출범한 이상 충분히 국민적 대우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성과를 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 지금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거 왜 그런지 민중기 특검 스스로가 돌이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건희 씨의 선고,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쯤으로 예상은 되는데 물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심 공판이 아마 이달 말이나 12월 초쯤에 이뤄진다면 선고는 내년 초쯤이 되지 않을까. 뭐 통상적인 절차에 비춰보면 이렇게 예상은 되지만 상황은 유동적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김건희 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비슷한 시각 역시 같은 법원에서 오빠인 김진우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동학 위원님, 네. 남매 모두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질까요? 저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실제로 이번에도 영장 전담 판사가 제대로 좀 판단해 주기를 전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오늘도 좀 특이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편견을 갖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저는 저건 도대체 형제 간에 남매 간에 이해할 수 없는 얘기라고 보는데 저 말이 성립이 되려고 한다면 이게 자기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그리고 부정부패한 사람들과는 나는 다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무엇보다도 재판부가 그런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본인이 실제로 지금 걸려 있는 것들이 크게는 두 건이에요. 하나는 본인이 시행사 차려가지고 양평 공지구 개발할 때 당시에 350세대 800억 매출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공사비는 부풀리고 이익은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개발 부담금을 축소하려 했던 혐의 이걸 갖고 있고요. 처음에는 수십억에 달하는 거였는데 그거 다 깎아주고 나중에 안 냈습니다. 결국 막판에 1억 몇천만 원인가 겨우 그거 하도 문제 제기를 하니까 겨우 그걸 냈는데 그 과정에서 그거를 줄여줬던 공무원들 역시도 수사 대상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김건희 국가장신구 이거 다 숨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런가 하면 김진우 씨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금거북이를 김 씨 측에 줄 때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건넸던 당선 축하 카드가 있었는데 이걸 내가 찢었다. 그리고 이배용이 누군지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찢었다면 증거인멸 혐의 이런 쪽으로 또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재판부가 압수수색을 할 때 그 대상에 금거북이와 그 당시에 그 관련해서 카드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는 압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을 때 갔을 때 금거북이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 내용이 충분히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오빠가 내용을 봤을 텐데 진짜 이 상황에서는 왜 굳이 찢었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 뭔가 감사의 마음 어떤 표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뭔가 청탁이나 뇌물의 어떤 가능성이 본인이 보더라도 있기 때문에 찢었는지 아니면 내가 봤을 때는 그 이배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는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게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아주 그냥 여러 가지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찢었는지는 뭐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내가 받은 선물이 아닌데 그 관련된 거를 찢었다고 한다면 예.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강한 인상을 재판부에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